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종이가 있는 의자에 앉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여름 수련회 설명회를 하려고 하는데 목차는 이렇게 다음과 같습니다.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하고요. 처음에는 청소년부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그다음에 여름 수련회 해설 이야기를 하고 1부를 마치고 잠깐 쉬었다가 2부 때 저희 수련회 때 했던 교육 중에 하나를 꼽아서 같이 좀 동그랗게 모여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갖고요. 궁금한 것들을 조금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부입니다. 저희 방향성인데요. 제가 항상 마음에 품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로마서 1장 1절 말씀인데,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따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입니다. 저는 사도로 부름 받았다라고 하는 소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늘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을 어떻게 전할 건데 라고 묻는다면, 이것은 제 이 사역의 영역에서 제가 가장 사랑하는 말씀 구절이고, 청소년부에서 내가 가장 마음에 품고 있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은 있으되 참된 아비는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이런 말씀인데요. 제가 결혼도 아직 안 했고 아이도 없지만 그 부모님의 마음을 알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제가 청소년부 아이들을 한 명 한 명을 만나고 기도하고 사랑할 때 그런 경험을 합니다. 내가 만약에 자녀가 있다면 이런 마음이겠구나. 우리 부모님들은 진짜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을 양육하시겠구나.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내 마음에 드는 것은 부모의 마음이겠구나. 이런 마음을 제가 늘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가 처음으로 가지고 싶은 방향성은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도 이미 익히 자녀들을 많이 사랑하셨겠지만 다른 게 아닙니다. 관심 갖는 거죠. 애정을 갖는 겁니다. 계속 궁금한 거예요. 오늘은 뭐 했을까? 내일은 뭐 하지? 이런 게 이제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뭐 해? 뭐 했어? 뭐 할 거야?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런 표현을 저희는 많이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사들에게도 그런 것들을 잘 알려줄 것입니다. 교육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있는데, 이건 제 바람이고 꿈입니다. 뭐냐면, 저희가 지금은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교육을 받죠. 그런데 그 교육은 어린이일수록 효과적입니다. 어린이일수록, 부서 연령이 낮을수록 좋은 신앙의 선배, 좋은 신앙의 어른이 가르칠 때 그 신앙 교육이 아주 효과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나이가 조금 먹잖아요. 청소년 시기쯤 되면은 이제는 어른보다는 또래, 친구, 그다음에 몇 살 많은 형, 누나, 언니, 오빠들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청소년부 교사들 중에서는 청년 교사가 굉장히 많죠. 제 부장님 빼고 저 빼고 다 청년인데요. 그런데 저는 이것보다 좀 더 낮췄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냐면, 고등학생들이 중학생들을 가르치게 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고등학생들의 믿음이 놀라울 정도로 뛰어난 친구들이 있습니다. 가끔 보면 저보다 낫다. 이 친구들이 또 욕심도 있어요. 내가 중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담감은 있겠지만, 있을까라는 부담감은 있겠지만 마음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저에게 있습니다. 부서 안에서 그런 교육의 순환이 일어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것이 훈련되고 양육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이 제게 있고요. 두 번째는 이런 겁니다. 교육을 할 때 저희가 어떤 것을 정보를 넣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넣으세요. 외우세요. 이해하세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배운 기독교 교육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배운 교육은 넣는 것은 넣는 것인데요, 빼내는 것이 있는 교육이었어요. 넣었다면 그 넣은 것이 잘 뿌리 내리고 잘 줄기가 솟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그래서 그것이 향기가 나는 교육이 기독교 교육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마다 좋은 씨앗들이 있거든요. 사실은 사람마다 정말 다양한 씨앗들이 있습니다. 그 씨앗들이 잘 발화할 수 있도록 넣어주는 거죠. 물과 양분을. 그리고 나서 그것이 필 수 있도록 꺼내주는 역할까지를 해야 합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때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냐면 이런 거예요. 저희가 오늘 처음으로 이제 수련회 교육을 했습니다. 경청에 대해서 배웠어요. 경청을 저희가 얘기할 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누군가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어라. 백날 말하지 않습니까? 경청 정말 중요하다. 말하기보다 듣기가 중요하다. 그럼 우리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아, 듣기 중요하지. 잘 들어야겠다. 이걸로 듣기가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듣기를 해봐야 돼요. 말하기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그 말하고 들을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를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경험의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오늘 이렇게 교육을 했어요. 처음에는 조별로 모여서 한 주간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선택해서 막 떠들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그 이야기를 들을까요? 아무도 듣지 못해요. 그럴 때 아이들에게 드는 반응은, 느낌은 이런 거였어요. 답답하다. 허공에 이야기하는 것 같다. 짜증이 난다.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것들이었어요. 근데 반면에 저희가 순서를 정해서 이번에는 그 이야기를 내가 녹음기처럼 다시 돌려주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럴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어. 이번 주에 나는 이런 주제가 나한테 되게 중요했어. 이렇게 얘기를 만약에 1분 동안 했어요. 그럼 들은 사람이 그걸 가지고 똑같이 돌려주는 거야. 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지? 이렇게 했다는 게 맞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맞아. 이렇게 대답을 하겠죠. 왜냐하면 듣는 사람이 그때 눈빛이 어떠냐면 초롱초롱합니다. 말하는 사람의 눈을 쳐다보기 시작해요. 몸의 방향도 그 사람을 향해 있습니다. 귀도 그렇고요. 마음도 그렇고요. 우리 머리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런 얘기 하죠. 가끔 저도 이제 친구들이랑 어디 뭐 놀러 갈 때 얘기 듣고 있어. 들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귀로만 듣는다고 생각하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눈으로도 듣고요. 몸의 방향으로도 듣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경험했을 때 말하는 사람에게 나타났던 느낌은 어떤 것이었냐면 놀랍게도 이런 거였어요. 따뜻하다. 내가 존중받는 것 같다. 이 사람이 나를 신경 쓰는 것 같다. 이런 느낌들을 받습니다. 이랬을 때 완전히 경험이 달라지는 거죠. 듣는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경험을 우리에게 선사하는구나. 이렇게 따뜻하고 행복하고 사랑스러운 느낌을 주는구나.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야, 얘들아 잘 들어야 돼. 듣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해.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실제로 경험했을 때는 완전히 다른 경험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우리가 나가고 싶은 방향성은 첫 번째, 학생들이 스스로 가르치는 선 구조를 만들고 싶다. 두 번째, 어떤 걸 가르치든지 간에 그것을 몸소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 이런 것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문화입니다. 요새 청소년부가 교회마다 거의 사라지고 있어요. 그런데 잘 되는 청소년부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청소년부만의 문화가 있는 교회예요. 근데 저희 교회는 문화가 있어요. 저는 오자마자 놀랐습니다. 뭐냐면 아니 찬양을 이렇게 좋아한다고? 제가 이제 지나왔던 교회들은 지금까지 5개 정도가 됩니다. 5개에서 있던 교회들 중에 이 교회 제외하고요. 4교회에서는 입도 뻥끗하지 않습니다. 어떤 시간에 그러냐면 찬양 시간에 입도 뻥끗하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교역자들이,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의 입을 열게 할까 맨날 그 고심 그것밖에 없습니다. 찬양 팀도 없고요. 뭔가 하려고 하는 의지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아이들과 함께하는 교회가 너무 많은데 저희 교회에 문화가 있어요. 찬양하는 문화. 이거는 살려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제게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부서가 앞으로 향해 나갈 큰 3가지 방향성 이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그러면 여름 수련회 해설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런 방향성을 저희 여름 수련회에 녹여봤습니다. 해설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번 주제의 말씀으로 정한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아멘. 이런 말씀입니다. 평화에 대한 얘기예요. 단순히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는데 그 평화는 세상과 같지 않아요? 근데 그 마지막에 보면은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 상태.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이 평화입니다. 요새 근심과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가 우리에게 많죠. 특히나 청소년들에게 많습니다. 왜? 앞으로 내 진로. 앞으로 뭘 먹고 살지? 뭘 하면 좋을까? 나는 어떤 의미를 보고 살지? 만약에 내가 학교가 이야기하는, 세상이 이야기하는 좋은 등급을 받지 못한다면 나는 인간으로서 실격된 게 아닐까? 이런 걱정들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 세계 OECD 국가 중에서 청소년 자살률이 압도적으로 1위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제 동료 전도사님들과 목사님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아픔을 겪고 사는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저희 부서 안에서도 이미 그렇게 슬프고 그렇게 애통하고 그렇게 근심하는 아이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모르는 이야기들도 있을 겁니다. 주변에서는 한 다리 건너서 자살을 기도했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실제로 자살을 했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런 아픈 환경 속에서 그럼 뭐가 근심도 없고 두려움도 없는 건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그런 상태를 주고 싶었어요. 평화의 상태. 근데 저는 평화의 상태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신감이 있는 상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자신감이 있는 상태. 이 자신감이라고 하는 거는 다르게 말하면 이런 표현이에요. 자기 신뢰감. 자기를 신뢰할 수 있을 때 우린 자신감을 얻습니다. 이 자신감이라고 하는 것은 돈으로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물론 돈으로 얻을 수는 있겠죠. 내가 좀 여유가 있으면 자신감이 좀 있을 수는 있겠죠. 좀 나을 수는 있죠. 여유가 있으니까요. 근데 이런 거 말고, 권력으로 주어지는 거 말고 나를 신뢰하는 거. 오늘 담임 목사님 설교 기억나시는지요? 기울어진 운동장의 아랫부분에 있는 사람들이 얻는 평화와 기쁨과 행복은 이런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아래에서 자기 신뢰가 있었어요. 이 자기 신뢰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기만 하면 내가 나을 것이라고 하는 신뢰감이 있었어요. 향유옥합을 깨뜨렸던 여인은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깨뜨릴 수 있겠다라고 하는 신뢰감이 있었어요. 이 마음이 두 여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 두 여인을 보고 예수께서 하셨던 말씀이 이런 거였습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평안이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것, 그것은 다름 아니라 신뢰감이에요. 근데 그 신뢰감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몸을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좋은 곳에 가는 거예요. 좋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자연이 있는 곳, 물이 흐르는 곳, 산이 있는 곳, 바다가 있는 곳, 그런 곳에서 몸을 움직일 때, 우리 호흡을 느낄 때, 내 몸이 정말 내 거였구나, 이런 것들을 인식할 때 우리가 신뢰감을 쌓기 시작합니다. 내 몸과. 그리고 나서 내 안에서 이야기들을 듣기 시작해요. 세일이 너는 이런 성격이었구나. 세일이 너는 이런 게 소중하구나. 너한테는 이런 것들이 바탕이 돼서 너를 지금 표현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럴 때 내 안에 신뢰감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것이 자신감이 되고요. 그것이 두려움이 없어지고 불안이 없어지는 평화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상태, 평화의 상태를 이번 수련회 기간 동안 알려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모든 순서가 가급적이면 모든 순서가 저는 이것과 부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평화, 그리고 자기 신뢰감. 근데 이제 이동하는 거 빼고요. 이동하는 거 빼고 우리가 먹고 자고 활동하는 건 모든 측면들이 다 이 평화와 관련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색깔로 설명을 했는데 색이 잘 드러나지 않지만 나와 너와 우리와 자연과 그리고 남과 북, 거기 고성은 이제 통일 전망대가 있는 곳이니까 남과 북까지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나로부터 시작해서 너로 향하고 우리에게로 향하고 분단된 우리 한반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평화를 노래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저희가 이제 총회에서도 매년 교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출판사에서도 좋은 교재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교재들을 사용할 때는 주의할 것이 있는데요. 뭐냐면 우리 교회 사정에 맞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 작업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 교회 사정이 뭔가를 일단 파악해야 되고요. 이걸 또 변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손이 많이 가요. 에너지가 많이 들고요. 내가 보는 것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 오랫동안 이제 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우리가 직접 이 수련회에 참여하는 교재를 만들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만들었습니다. 여권 형태로 만들었어요. 우리가 뭐를 하냐면 여행을 떠나는 컨셉으로 잡아보자. 평화로의 여행, 평화로의 기행, 이런 것들을 잡아보자, 이렇게 해서 여권 형식으로 만들었는데, 사실 이게 오늘 왔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에게 이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아직 안 왔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 사진으로라도 보여드립니다. 순서대로 한번 쭉 보면은 이렇습니다. 이동을 저희가 총 차량 4대로 하고요. 저 위에서부터 1, 2, 3번 차량은 저희가 나눈
조별 차량입니다. 그래서 조별로 이동을 하고 네 번째 차량에는 저희 짐과 교사들이 먼저 타고 이동해서 먼저 조금 일찍 선발대로 도착을 할 예정이고요. 후발대로는 이제 저 현영 쌤과 용관 쌤, 그다음에 민호가 그 주에 일정이 나와서 민호라고 하는 친구는 그때 올 수 있으면 올 것 같습니다. 그러고서 가자마자 저희는 점심 선생님들은 점심 조리하시고 저는 아이들과 같이 세 번째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점심을 준비하는 동안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교육이 끝나고 식사가 마쳐지면 해변으로 갈 거고요. 해변에서 할 놀이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뭐 물총 놀이도 있고요, 물세례도 있고요, 발바닥 위에 놓인 세숫대야도 있고요, 얼음 과자를 삼켜라, 뭐 이런 등등의 놀이들이 있습니다. 이 놀이들은 어떤 조별로 저희가 활동을 하지만 승부를 나누거나 등수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협동하고 함께 힘을 합치고 연대하는 놀이들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은연중에 계속 승부를 많이 봅니다. 너 우승했구나, 선물 주자, 이런 것들을 많이 해요. 근데 교회에서만큼 그러지 말자. 우리 같이 힘을 합치고 협동하고 연대하는 것들을 해보자. 왜냐하면 생각보다 저희가 연대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연대를 하라고 하지 않거든요. 연대를 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저희는 어쨌든 상대로 평가를 받으니까. 근데 연대를 해보는 경험을 교회에서만큼은 하자. 이런 것들로 공동체 놀이로 형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켄싱턴 리조트에 있는 그 해수욕장에서 놀고요. 그 리조트에서 바로 샤워를 하고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는 애슐리에 가서 저녁 식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되게 많이 좋아하고요. 정말 많이 먹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자기는 이미 이번에 8접시 먹겠다, 이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제 돌아와서 교육을 다시 할 텐데, 저희가 지금 사전 교육으로는 오늘부터 이제 경청 배우기, 그다음에 나의 정체성 알고 표현하기, 나의 쉼터 만들기, 이런 것들을 이제 하고요. 나의 쉼터 만들기를 이제 가서 밥 먹는 점심 시간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본 교육 시간에 이 시간 8시 30분부터 하는데요. 이때 이제 저희가 자기 안에 내면을 계속 들여다보는 연습들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교육이 이제 이루어지고요. 그다음에 럭키비키 토크쇼는 저희 박은성 교사가 진행을 하는데, 럭키비키라고 하는 것은 되게 이제 가수 중에 장원영 맞죠? 장원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원형적 사고라고 해서 되게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이제 그런 회로를 표현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뭘 하려고 했냐면 토크쇼인데 서로의 단점 이야기하기 토크쇼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단점을 긍정성으로 바꾸는 토크쇼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 이제 저희 준영이 아버님도 계신데, 준영이의 불리고 싶었던 이름은 버럭이었습니다. 버럭이. 준영이는 버럭하는 성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준영이의 그 버럭하는 성격이 준영에게 어떻게 작용했냐면 당당함. 그러니까 나는 나보다 힘센,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나에게 압박을 하더라도 이것이 틀렸다고 한다면 나는 버럭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내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바꿔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그 자기보다 손 아래 사람에게 계속 버럭하게 되면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만,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신 어떤 씨앗이라면 이것이 좀 좋은 방향으로 탈바꿈할 수 있진 않을까, 이렇게 고민을 한번 해보는 그런 토크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일매일 그 교재에 보면은 이렇게 일기장이 3쪽 분량의 일기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날 금, 토, 마지막 날은 집에 가서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뭘 쓰냐면 오늘 하루 종일 있었던 일들이긴 하지만 그 일들 중에서 저희가 이제 배우는 느낌과 욕구라고 하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 개념을 돌아보는 겁니다. 오늘 나에게 이런 욕구가 충족되었지. 그래서 참 고맙다, 참 좋다, 감사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욕구가 이따 얘기하겠지만요,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는 좋은 느낌을 받습니다. 근데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는 좋지 못한 느낌을 받아요. 근데 이제 그래도 계속 돌려보는 겁니다. 내가 오늘 하루 보냈는데 적어도 하나만큼은 있지 않겠어? 나의 욕구를 충족했던 어떤 사건이 있지 않겠어? 그걸 찾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 가지고 일기에 쓰고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루를 이제 마무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날이에요. 다음 날에 저희가 할 거는 해변을 거니는 겁니다. 고성 초도 제일교회 앞에가 바로 해변이에요. 되게 고요하고 조용한 해변인데 그 이른 아침에 사실 해수욕 하는 사람들이 있진 않겠죠. 그래서 그 고요한 해변을 저희가 전세 냈다고 생각하고 그냥 거니는 겁니다. 모래도 느껴보고요, 그냥 바다 소리도 들어보고요, 거기서 고요히 그냥 앉아 있기도 하고요, 그런 시간을 가져보는 거예요. 그곳에서 저희가 이제 이 포켓을 들고 여권을 들고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해보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아침 식사하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제 진짜 여행을 떠나보는데 아침 9시 30분부터 4시까지 시간을 보내고 5시까지 교회로 돌아오면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제 아까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 교회 사정이 뭘까?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의 어떤 니즈가 뭘까? 이런 것들을 제가 봤을 때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은 1번 믿음이 좋은 애들이 많다. 이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맡겨도 되겠다. 아이들에게 선택권에 맡겨도 되겠다. 이런 마음이 첫 번째로 들었고요. 두 번째는 자유를 정말 좋아합니다. 저희 청소년부 아이들은 믿음이 좋고 자유가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을 존중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뭘 할 거냐면 이 시간만큼은 터치하지 말자. 터치하지 않기로 했는데 저희가 다만 차량 이동은 해주기로 했습니다. 차량 이동은 해주고요. 혹시 어떤 상황이 있을지 모르니까 선생님이 근처에 있는 이때 개입하진 않는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지금 이끄미 교육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끄미가 이 조를 이끌고 통솔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활동을 하게 되는데 뭘 하냐? 그냥 그러면 놀고 먹느냐?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서 저희가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에 뭘 하냐면 이제 저희가 이게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여기 속초의 지도입니다. 속초를 많이 가보신 분들은 이 느낌이 오시죠? 속초라고 하는 게. 근데 여기서 이제 속초에서 유명한 곳들을 제가 이제 집어놨어요. 그리고 와서 좀 더 부연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런 좋은 데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뭘 하냐면 이제 조별로 의논하는 거예요. 여기 가봅시다. 여기 들렀다가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의논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제 마음에 저는 사실은 여기를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몇 개를 추가해놨어요. 설악산 국립공원. 설악산 국립공원을 넣었는데 애들이 사실 설악산을 가기는 어렵죠. 어려운데 비선대까지만이라도 계곡을 끼고 잠깐 1시간 정도 트레킹을 하는 정도, 아니면 저희 권금성이라고 하는 곳에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는 정도, 아니면 비가 왔을 때 저희 토왕성 폭포거든요. 토왕성 폭포가 멀지 않고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아름다운 절경을 마주할 수 있는 정도로 좀 걸어보자. 여기는 이제 금강산이라고 불리는 성인대입니다. 이건 요즘 이제 인스타그램에서 젊은이들 사이에서 굉장히 핫플레이스예요. 그 사진 찍으러 가는 되게 울산바위를 아주 멋지게 조망할 수 있는 곳입니다. 저기 이제 양양에 있는 낙산사입니다. 그래서 바다와 산과 숲이 어우러져 있는 아름다운 곳이죠. 근데 제가 왜 이런 자연을 넣으려고 노력을 했느냐? 저희가 지난주에 명상 훈련을 했습니다. 이끄미들과 제가 이제 아이들에게 이제 그 상상을 하도록 시켰어요. 근데 하나같이 다 어떤 것들을 상상하냐면 나무, 숲, 바람, 흙, 바다, 푸른 이런 것들을 상상합니다. 실제로 이것을 경험해 보시면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그런 것들이 떠올라요. 그리고 나서 가장 이상적인 쉼터로 그런 것들을 계속 그려냅니다. 아이들은 이곳에 가면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 이상적인 쉼터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저희가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맛집이랑 카페도 이제 저희가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여기서 선택을 하면 좀 수월하니까요. 근데 이제 미션이 있어요. 뭐냐면 그 스탬프를 찍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그냥 투어가 아니고 스탬프 투어입니다. 미션이 뭐냐면 명소, 그러니까 아까 가볼 만한 곳들에서 저희가 가서 뭘 하냐면 욕구 카드 게임이 있어요. 오늘 아마 그 부모님들과 함께 할 건데 자기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욕구들이 있습니다. 그 욕구들을 찾고요. 찾는 것을 전날에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욕구를 가지고 충족되었다고 상상하는 명상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충분히 충족되었을 때 내 안에 드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상상해 볼 겁니다. 저한테는 되게 중요하고 소중한 욕구가 자유예요. 그걸 상상해 보는 거예요. 자유가 충분히 충족되었을 때 나는 어떻지? 날 돌아보는 겁니다. 그걸 어디서 하냐면 조들이 정한 명소에서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완료가 됐다면 근처에 계신 선생님이 스탬프를 찍어주는 그런 형식이고요. 그때 이제 잠깐 메모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날 저녁에 이 이야기를 나눈 것들을 전체가 모여서 이야기를 나눌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맛집을 갈 텐데 맛집에서는 저희가 미션으로 잡은 게 음식 남기지 않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음식을 하나도 잔반을 남기지 않는 것을 사진으로 찍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때 도장을 주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평화만 누리지 말고 생태계의 평화도 생각을 하자. 그래서 최대한 쓰레기를 만들지 않고
종이를 뽑아가지 않고 음식을 남기지 않는 그리고 일회용품을 최대한 쓰지 않는 이런 것들을 한번 이 시간에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맛집에서도 이런 미션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먹을 만큼만 주문하고 딱 다 먹기 이런 미션이고요. 카페에서는 느낌 놀이인데요. 느낌은 뭐냐면 느낌 카드를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느낌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거기 종이에 보시면 이제 느낌 종류가 있죠. 근데 그 카드가 있어요. 그 카드를 선택을 하고요. 자기가 어떨 때 그런 느낌이 드는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 이제 그 조원들은 그 얘기를 듣고 뭐 이렇게 이제 외치는 거예요. 너 그런 상황이면 이런 거겠네?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맞춰보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이게 즐겁고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카페에서 오순도순 이야기하면서 나눌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저녁에 돌아와서 저녁 먹는데 저희가 저녁을 사오기로 했어요. 그 속초 시장에서. 저희가 추가로 떡볶이랑 김밥이랑 순대를 제공하기로 했고요. 나머지 자기들이 먹을 음식은 사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스탬프 투어 하는 동안 한 조당 35만 원씩 저희가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자유롭게 쓰고 다만 영수증만 잘 가져와라 이렇게 이제 요청을 했더니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들에게 이런 여건을 줘서 좋다, 너무 고맙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와서 찬양 집회를 하는데 이번엔 찬양 저희 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팀을 모시기로 했어요. 예전에 그 최영선 목사님이 활동하셨던 팀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청년부 수련회 갔다가 경험을 했는데 너무 저한테 되게 좋았던 경험이어서 이분들에게 저희 수련회의 취지를 설명해드리고 우리 이런 주제로 하는데 여기에 맞게 조금 준비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드렸고요. 한 10명 정도가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0명 정도가 교회에 오셔서 악기 다 챙겨 오셔가지고 찬양을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찬팀이 항상 늘 수련회 때 분주한 마음이었어요. 왜냐면 찬양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시간을 빼버리고 우리도 이번엔 다 참여하는 그냥 찬양에 그냥 집중해서 그 시간을 즐기는 감사하는 은혜롭게 찬양하는 그런 시간을 갖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와서 야식 잠깐 먹고요. 야식으로는 저희 뭐 비빔면, 골뱅이, 그다음 네, 감자, 옥수수 이런 거 이제 먹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평화 나눔 시간. 아까 그 스탬프 투어에서 했던 느낌들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세수식 하기로 했어요. 이거는 선생님들이 먼저 학생들에게 그리고 선배에서부터 후배로 손을 닦아주기로 했습니다. 이 시간을 가질 예정이고 또 마무리로 일기 쓰고 마치는 시간. 그리고 다음 날 일어나서 그 바다 플로깅을 하기로 했어요. 셋째 날에는. 그래서 바다에 있는 쓰레기들을 줍고 그다음에 또 아침에 기도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지금 이제 교육도 하고 있지만 합창 모임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소리를 좀 만드는 연습을 했는데 멋지더라고요. 아이들이 합창을 한다는 게 참 멋진데 제가 왜 이걸 제안했냐면 사실은 저희 그 청소년부 안에 이 중학생들과 고등학생들 사이에 알게 모르게 어떤 갈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등학생들은 중학생들이 아쉬운 거예요. 뭐가 아쉽냐면 왜 애들이 이렇게 진지하지 않지? 왜 애들의 믿음이 여기까지인 걸까? 이런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마음은 당연히 들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좋은 공동체는 이제 기다려줘야 돼요. 중학생들 시기에는 그런 생각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보통 언제 그런 신앙적으로 고민을 하게 되냐면 중학교 3학년 여름 정도 되면은 애들이 확 바뀌어요.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뭐지? 교단은 뭐야? 예수님은 누구야? 이런 것들을 묻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신학적 질문들이에요. 근데 이때 옆에서 조곤조곤 대답을 잘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때 그 질문들에 대해서 대답들을 잘 해줘야 되는데 저희 고등학생들 중에서 이 질문들의 시간이 끝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제 본인이 어렸을 때 질문했던 것을 기억하지 않고 왜 아직 여기까지인 건가 이런 이제 답답한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기다려주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합창은 그런 걸 연습하기에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왜냐하면 합창은 기다려줘야 돼요. 나만 돋보여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성가대 지난 금요일 날 찬양하는데
소리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야, 참 이분들은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고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이 선율을 맞추는구나. 참 그런 아름다움이 저는 떠올랐어요. 근데 이제 저희 청소년들도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보는 겁니다. 서로 양보하면서 조율하면서 이렇게 경험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시켜주기 위해서 이걸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일부러 찬양 곡도 모든 일에 때가 있네라고 이제 정했습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찬양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그 때를 기다리자 함께 이런 얘기로 이 찬양을 골랐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통해 저희가 어쨌든 하나 되는 그 평화를 이루고 싶고요. 그리고 그것을 마지막 이 수련의 마지막 날 피날레로 교회에서 특송으로 하기로 했다는 것에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점심 그 교회 앞에 있는 유명한 그 짜장면 집에서 짜장면 짬뽕 먹고요. 그래서 통일전망대 가서 함께 기도하고 돌아오는 식의 순서입니다. 네, 이렇게 저희 여름 수련의 일정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요.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제가 말했던 청소년부의 방향성과도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아이들이 이 속에서 아까 말했던 그 자기 신뢰감을 찾고 자신감을 얻어서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평화를 찾는, 세상이 주는 그런 평화 말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